지니스 오프닝 픽 꼽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지금 약간 혼조세입니다. 미국 시장이 파월 의장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누군가는 지금 테크주를 매수하는 것은 도박이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시장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들은 또 하락하고요. 많이 빠진 것들은 또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은 보시면 이제 윤 대통령 순방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바이오 일부 종목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어제 조정해서 다시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선물 흐름 때문에 변동성은 좀 시장이 좀 있는 편이고요. 강하게 오르기보다는 약간 좀 위아래로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좀 탄력 떨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화학주들 중에서 효성 TNC 같은 경우 리포트 나오면서 강한 모습이고요. 효성 첨단소재도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효성 그룹주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이고요.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최근에 화학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도 지금 18만 6천원 넘어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방산과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순환 반등,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눈치 장세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과열을 좀 시켜나가면서 또 키 맞추기 해나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픽이 꼽힐까요? 첫 번째,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기술주, 성장주 섹터 강세입니다. 물가의 우려가 완화되고 이에 따라서 연이어서 긴축에 대해서도 부담을 조금 덜어나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플랫폼주 가장 오늘 장 초반에 주목이 됐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121선 저항이 있고요. 디어유, DNC 미디어 같은 쪽이 좀 흐름 괜찮고 하이브는 보합권이고요. 전체적인 움직임이 아주 탄력적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상승 흐름이 금리에 그동안 민감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장기적인 하락을 보였던 기술주, 성장주 이런 쪽들, 테크주들 이런 쪽들 좀 강한 흐름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상단부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부가 어딘지 고민을 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또 상단부가 어딘지 확연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금리 플레이를 더 강하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빤히 금리의 상단부가 보인다라는 거죠. 국내도 이번 주 금통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리면 거의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부분에 조금 연속성을 가지고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미국도 이제 금요일날 발표된 CPI, 목요일날 저녁이죠. CPI 같은 경우가 예상치가 6.5인데요. 그보다 더 낮게 나올 것도 고려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금리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1분기, 2분기에 실적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이미 너무 많이 받아져 있다라는 인식으로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기술주들, 테크주들, 플랫폼, 성장주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디어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플랫폼, 인터넷주들 같은 경우도 성장주 섹터고요. 금리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이 조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로봇주들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반도체, IT, 부품, 소부장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악을 좀 봤기 때문에 이거보단 좀 덜할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DDR5 관련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 성장주 섹터 전반, IT를 포함해서 이런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는 언제냐?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그다음에 환율 반등이 미약해지거나 환율 반등이 아니죠. 환율의 하락이 조금 완만해지거나 다시 또 환율이 좀 반등으로 전환됐을 때, 외국인들이 시장 매도로 전환됐을 때, 이럴 때 조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놓고 보시고요. 또 내일 만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갇혀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기술주, 성장주 섹터주들 보유하고
좀 관망하는 전략 이런 쪽이 좀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최근 시장 전반적인 트렌드가 주식을 팔면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눌림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목별로 기술적인 분석하셔서 일단 좀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좀 잘 유지해 보시는 것도 해당 섹터한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달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원 매수한 외국인이 담았던 게 반도체 플랫폼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금융은 오늘 좀 조정을 받고요. 이 성장주 섹터, 외국인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로 긍정적인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우주항공, 원전, 방산 등 해외 순방 관련주 강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100개 기업의 경제 사절단 명단을 공개했고요. 또 14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순방 나서는데요.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일단은 어제 명단 발표됐으니까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원전주들은 뭐 우간다 관련해서도 뭐 수주 기대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고요. 어제 발표된 기업 명단들 꾸린 것의 좀 내용을 보면 뭐 산업적으로 봤을 때 수주 기대가 있고 협력 기대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꾸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직접 뭐 멘트에서는 아시다시피 우주 항공 분야에서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은 멘트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되어서 뭐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뉴스 이슈 많이 보라고 말씀드린 대로 이 뉴스 이슈에 따라서 테마성 흐름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발표된 기업들 명단들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중소형급에서는 뭐 이슈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빠른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해당 관련주들은 좀 봐주시고요. 좀 눈에 띄는 종목이 메디톡스하고 그 명단에 이제 코스맥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소형 이제 화장품 뷰티 섹터 쪽에서도 그 명단에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 그 외에 뭐 히링 같은 경우도 명단에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단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단에서의 움직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희소식이 나올 수 있는 섹터주들은 변동성 보일 때 좀 눌림목에서 관심을 갖고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경제 사절단의 기업 명단들을 잘 보시면서 중소형주 가운데서 특히 긍정적인 소식 낼 수 있을 만한 기업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책 모멘텀 작동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에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리오프닝 재반등입니다. 중국 쪽에서 이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데 리오프닝주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화장품주 그리고 또 그 의료기기주 중심으로 해서 웹툰주까지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원래 관광객들은 못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데미지는 없답니다. 사실 기대감이 약간 뒤로 이연됐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못 들어간 건 아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단기 방문하거나 이게 무역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리오프닝 관광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는 연결되기는 좀 쉽지 않다. 다만 뭐 일본 쪽에는 또 비자 발급 뭐 11일부터인가 뭐 해준다라는 거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들도 사실은 지금 뭐 관광 쪽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뭐 일단은 지금 입국하는 사람들 양성률 떨어지면은 우리도 완화하게 되면 다시 또 완화해 줄 수 있다. 리오프닝은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일 뿐이지 방향성은 확실하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국내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지금 더 큽니다. 이번 연휴 때도 어마어마하게 나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거의 동남아시아하고 일본 쪽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 내에서 뭐 저가 항공이라든지 여행사 이런 것들은 뭐 그 추세 그대로가 맞을 것 같고요. 화장품들도 뭐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보시다시피 중국 내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있다라는 점, 실적이 바닥을 쳤다라는 점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사를 제꼈다라는 뭐 기사도 보시다시피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의 직접적인 관련주들은 조정 받을 때마다 관심 있게 기회를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리오프닝 소비의 끝단은 중국 내에서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IT 기기들도 향후에는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형주들은 외국인 수급과
뭐 환율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만은 중소형단에서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확실히 계속적으로 최악을 이미 벗어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는 계속 이어져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가 항공사들하고 여행사들 같은 경우 계속 꾸준히 좀 관심 갖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주식들은 좀 선별해서 중소형주다,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리오프닝이 재개되면서 해외 여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직접적인 종목들, LCC, 여행 등등 꼽아주셨고요. IT로까지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